예, 국민의힘 전재우 의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검수완박법 관련한 이제 법무부 대통령 이제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구태타다 이제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PPT를 보면서 한번 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중과 등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회의 상정안 이것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멋대로 일방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다가 본회의 수정안도 민주당 스스로 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손으로 이것은 만든 법이에요. 거기에 경제범죄 등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중과 등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패 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면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문헌 그렇지만요. 과정에서 저도 네. 이 논의가 되는 속기록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중과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서 서로 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여기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기자들에게 그 중과 등의 차이가 어떤 것이 설명하신 네. 바가 있고 4월 28일에는 이수진 의원께서도 중과 등을 이렇게 바꾸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페북에 쓰신 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어떤 의미가 됐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이것도, 들이댈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에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아니죠. 저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행령에서 보면 이러한 그 중요 범죄로 이제 한 것이 사법질서 저해 범죄 그리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스스로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매우 타당한 그러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시끄럽냐면 이제 부패 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간 거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직권남용죄를 부패 범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사건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 범죄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부패 범죄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그 대상을 결국은 다 이번에 포괄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작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신고 대상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라는 법률상으로도 이게 정확히 직권남용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이 법무부에서 이번에 그 규정한 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정말 그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또 범죄를 일망타진을 하고 또 공무원의 이러한 부패까지도 척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법제처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 예, 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이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은 이 법률의 범위 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마 차관회의 국무회의가 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행일이 9월 10일이니까 네. 그 일정에 맞춰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이 무리되지 않도록 심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찰국 신설 가지고도 이제 법제처에서
네. 이제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참한 이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그 법률의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 네. 부분을 좀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본 의원실에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사를 끝나면 예.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저는 본 의원은 그 문재인 오히려 이 꼼수 시행령을 한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였다. 이제 이러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그 49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상실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 이제 기반 기금을 이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시행령 그 대통령 시행령 34조의 슬그머니 이 원전 탈원전의 손실 보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이러한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에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뭐 이런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좀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좀 언론에 났습니다만 북한 인권 기록소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17년에는 한 18억 200만 원이었던 게 2018년부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한 1억 한 7,700만 원 정도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에 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저 설명 따로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중요하고 저희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거기 그걸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